내 노후 자금, 부동산 하나면 끝이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를 꿈꾸시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특히 갭 투자라는 방식은 적은 돈으로도 집주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더욱 솔깃하게 들리곤 하죠.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요. 하지만 그 달콤한 유혹 뒤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부동산 갭 투자로 순식간에 5채까지 집을 늘렸다가 역전세난이라는 폭풍을 정면으로 맞고 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깔린 한 은퇴 예정자의 절규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에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아마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갭 투자, 왜 어떤 이들에게는 달콤한 독배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잘 아시다시피 갭 투자는 전세 보증금을 안고 집을 사는 방식입니다. 내 돈은 조금만 들이고 집주인이 될 수 있으니 집값 상승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시장 상황이 뒤집히는 순간, 특히 전셋값이 사들릴 때보다 떨어지는 역전세 상황이 오면 이 지렛대 역할을 했던 전세금은 순식간에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뼈아픈 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50대 후반의 자영업자 박 사장님 가명입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에 약간의 대출, 그리고 코앞으로 다가온 퇴직, 노후 준비에 대한 조급함이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구는 갭 투자로 몇 채를 굴려서 재미를 봤다더라. 지금이 기회다 하는 주변의 말들이 박 사장님의 귀를 자꾸만 파고들었습니다. 처음 한두 채는 운이 좋았는지 전세도 잘 나가고 집값도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용기를 얻은 박 사장님은 그래, 이왕 시작한 거 확실하게 땡겨서 노후 걱정일랑 아예 끝장을 내버리자, 이런 생각으로 정말 공격적으로 갭 투자를 늘려나갔고 눈 깜짝할 사이에 무려 5채의 집주인이 되셨습니다. 마치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겠죠.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예고된 재앙처럼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터진 것은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 계약들이었습니다. 세입자들은 약속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아우성이었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죠. 혹여나 새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낮은 전세금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해야 했고 그 차액을 메울 방법이 박 사장님에겐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이라도 더 받아서 급한 불이라도 꺼야겠다 싶었지만 이미 꽉 막힌 DSR 규제와 높아진 대출 문턱은 박 사장님께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원성과 압박은 박 사장님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매일같이 빗발치는 독촉 전화, 험악한 표정으로 집까지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차갑게 날아드는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 증명까지. 박 사장님은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국 건강까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하루아침에 사기꾼 취급을 받게 된 현실 앞에서 박 사장님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 라며 끝없는 자책감에 몸부림치셨습니다. 결국 박 사장님은 피눈물을 머금고 5채의 집을 모두 시세보다 훨씬 헐값에 급매로 내놓거나 일부는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손실과 기존에 안고 있던 대출금을 합하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무려 2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는커녕 상상도 못했던 빚더미에 깔려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겁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마저 금이 가기 시작했고 평생을 바쳐
읽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60대 초반, 정년퇴직을 코앞에 둔 대기업 부장 출신의 김 선생님 가명 사례입니다. 김 선생님은 퇴직금과 그동안 알뜰살뜰 모아온 약간의 여유 자금으로 매달 따박따박 월세가 나오는 든든한 파이프라인 하나 만들어두면 노후 걱정 없겠다 는 소박한 꿈을 꾸셨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부터 지금 시세보다 아주 싸게 나온 급매물 빌라가 있는데 이거 잡아서 전세 놓으면 바로 수익이 발생합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라는 감언이설에 넘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의 빌라 두 채를 덜컥 갭 투자로 매입하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것이 매우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라고 굳게 믿으셨죠. 하지만 그 믿음은 처참하게 배신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선생님이 매입한 빌라들은 이미 시세를 훨씬 웃도는 가격으로 전세 계약이 체결된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의 물건들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김 선생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지 사장을 내세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전세 사기단의 마지막 폭탄 돌리기 희생양이 될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역전세 상황이 본격적으로 터지자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보험을 통해 자신들의 보증금을 회수하려 했고 그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새로운 집주인이 된 김 선생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투자를 권유했던 컨설팅 업체는 이미 전화번호도 바뀌고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결국 김 선생님은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평생 모은 퇴직금 대부분을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추가로 빚까지 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노후의 월세는커녕 빚만 잔뜩 지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며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상처는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과 평생 정직하게 쌓아왔다고 믿었던 자신의 명예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내동댕 잊혀진 것 같은 끔찍한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나만 믿으라고 했던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내가 등신이었지. 김 선생님의 깊은 후회와 자책 섞인 한숨이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안타깝고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충분한 시장 조사나 위험 분석 없이 뛰어드는 묻지마 투자 습관입니다. 남들이 다 한다니까. 옆집 김씨가 그걸로 돈 벌었다더라. 전문가가 추천하니까 안전하겠지. 이런 식의 아니란 생각들이 결국 파멸을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갭 투자의 핵심인 전세 보증금 이라는 레버리지, 즉 남의 돈을 마치 내 돈인 것처럼 착각하는 레버리지의 함정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효자 노릇을 하지만 시장이 나빠지면 그 몇 배의 무게로 나를 짓누르는 빚으로 돌변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부동산은 결국 오른다 는 막연한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맹신은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라는 조급함, 그리고 조금만 더를 외치는 인간의 과도한 탐욕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폭주 기관차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이 더욱 강해져서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무리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 변화, 금리 변동, 국내외 경제 상황 등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을 제대로 읽으려 하지 않거나 애써 외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골라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DSR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뉴스,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 역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시장의 분명한 경고 신호들을 무시한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모르면 절대 투자하지 마라 는 원칙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결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투자하려는 지역의 정확한 시세, 적정한 전세가율, 주변의 개발 호재는 물론이고 숨겨진 위험 요인들은 없는지 스스로 꼼꼼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계약서에 적힌 특약사항 하나하나까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 최종 결정과 그 책임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의 몫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자기 자본 중심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는 영끌 투자, 과도한 빚을 내서 하는 투자는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곧바로 파산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갭 투자는 더욱더 신중해야 합니다. 내 총 자산에서 부동산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고 반드시 최악의 경우, 예를 들어 장기간 공실이 생기거나 역전세가 발생하거나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까지도 미리 상상해보고 그때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냉정하게 따져본 후에 투자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셋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는 투자의 오랜 격언을 잊지 마십시오. 소중한 내 노후 자금을 부동산에 몰빵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부동산 외에도 예금, 주식, 채권, 연금 등 다양한 자산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황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입니다. 당장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원할 때 바로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 유동성을 항상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의무와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편법을 사용하려다가는 예기치 않은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집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 것을 넘어 임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법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알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갭 투자의 무서운 함정과 20억 빚더미에 깔린 안타까운 사례들이 결코 남의 이야기, 드라마 속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뛰어든 부동산 투자는 평생을 바쳐 모은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고 아름답게 꿈꿔왔던 은퇴 후의 삶을 지옥 같은 악몽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리고 높은 수익률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른다. 는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의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냉정하게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만 하지는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 본인의 투자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보고 혹시라도 발견된 위험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최소화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차분히 설계해 나가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노후 준비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